직계조상 찾기. 직계조상 찾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족보에서 본인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족보에 본인이 실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신이나 친척의 족보에서 그 족보 안에 몇 페이지에 자신이 있는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족보의 옆면을 보면은 그 중에서 손때가 묻은 페이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열어보면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까운 조상들이 어디 있는 것을 찾기가 쉽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자면은 맨 위에 윗단을 볼 수 있습니다. 윗단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맨 위에 큰 글씨로 보명이 적혀 있죠. 재현이라는 보명 큰 글씨 밑에 이렇게 견1, 볼견자로 1페이지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현이 이 족보의 맨 윗단에 있지만 그 재현의 바로 윗 선조는 1페이지에 적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재현이라는 보명 바로 옆에는 재현의 아버지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아버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은 아버지 희참의 정보를 1페이지에 가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맨 위에는 그 위에 선조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또 맨 아래에는 적혀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후손들을 찾아볼 수 있는 페이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를 보자면 아들 자자가 3개 있고 또 계집 여자가 있는데요. 3남 1녀를 뜻합니다. 처음에 적혀 있는 이 분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 밑에 견 15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가면은 이분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아들 문창의 이름 아래에도 견 25라고 적혀 있죠. 역시 문창의 정보도 여기에 없고 25페이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혁 첫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 문창 사이에 있는 문형이라는 분의 밑에는 뭐가 써여 있을까요? 다른 글씨죠. 이것은 무후. 이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후는 지난번에 후손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문형이라는 분은 후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인 문혁이나 동생인 문창이 15페이지와 25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 반면에 문형이라는 분의 기록은 단 2페이지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새로 봤던 무 외에 또 다른 무단이라는 또 한자를 볼 수도 있는데요. 무단이라는 것은 후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족보에는 실려 있지 않다. 보통 족보에 실리는 것을 수단이라고 하는데 수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렬과 형제자매 관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여기에서는 맨 아랫단에 문필이라는 분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문필의 아버지는 바로 윗줄에 있는 여식이라는 분입니다. 바로 윗단에 있으니까 아버지 한결이 되겠죠. 여식 같은 단에 있는 다른 분의 이름이 여철입니다. 바로 이 여철은 나의 아버지의 동생, 즉 작은 아버지가 되시겠죠. 그래서 나보다 학렬은 위지만 작은 아버지로 여기 실려 있으시고요. 나의 아버지 여식과 여식의 아버지도 바로 윗단에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연결되는 그런 관계를 직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철이란 분은 직계가 아닌 반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아버지 여철 반계이시고요. 역시 여철의 자손인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세 아들과 한 따님은 역시 나와 사촌 관계인 반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익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직계조상을 시조까지 찾아가는 것을 가상의 족보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족보는 두 페이지를 한눈에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글씨에 해당하는 것이 별로 없죠. 우리가 족보 생각하면은 한자가 많고 조상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가로로 6단이 되어 있고 조상들은 그 단에 몇 분밖에 안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과 함께 그분에 대한 정보가 함께 실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족보를 읽는 것은 몇 번 연습만 하면 쉽게 읽게 됩니다. 오늘은 이 족보, 제가 가상으로 만든 족보에서 21세 차호표의 직계조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1세라고 쓰여 있죠. 바로 옆에 호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호표는 연한 차씨의 21세 손이고 밑에서부터 세 번째 단에 있기 때문에 호표보다 밑에 있는 성열이란 분은 호표의 자녀로 더 후손이 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호표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는 호표가 있는 단의 바로 윗단을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를 호표라고 한다면 호표의 바로 윗단에 있는 커다란 보명, 여기서는 병자 구자시죠. 이분이 바로 호표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호표는 21세 그리고 아버지는 20세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표 이름 바로 위에 아버지가 위치하고 계시므로 호표는 병구의 첫 번째 아들, 즉 장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족보는 바로 연한차씨 대동보 3권, 그리고 호표가 있는 페이지는 384페이지입니다. 그럼 20세 병구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병구의 아버지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20세가 있는 단의 바로 윗단에서 찾으면 되는데 이 병자 구자 이름 위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병자 구자는 아버지의 첫째 자녀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족보는 우리가 흔히 보는 책과는 달리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병자, 구자의 바로 윗단, 이 윗단을 오른쪽으로 쭉 찾아가다 보면은 이 병자, 구자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권의 384페이지보다 전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병자, 구자 더 위에서부터 두 번째 단에 있는데 가다 보니까 큰 글씨 보명이 보이죠? 바로 찾았습니다. 이분이 귀래, 아까 20세였던 병구의 아버지시고 19세이십니다. 귀래라는 이름 밑에 있는 징자 구자, 이분을 보면은 진구는 귀래의 첫 번째 아들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귀래의 아버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있는 단에 바로 윗단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첫 번째 만나는 이름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페이지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럼 페이지를 앞쪽으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도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전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맨 윗단에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럼 또 전 페이지로 가니까 여기에는 이름이 보명이 보이죠. 형자, 순자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9세에 아까 귀래의 아버지 평순을 여기서 찾았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찾는 방법에서 봤던 것처럼 형순의 위에 어떤 분이 있는가 찾으려면은 맨 윗단에 계시기 때문에 형순 밑 이름 아래에 있는 정보를 찾아봐야 됩니다. 확대해서 보자면 그 형순의 이름 아래 바로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2권 590 형순의 아버지는 2권의 590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형순의 이름 옆에 형순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규자, 제자. 그리고 이 아버지의 두 번째 아들이 형순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권 59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를 넘어가고 또 권수를 넘어가면은 그 바로 전에 어떤 분이었나 좀 이름이 생소하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적어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맨 아랫단에는 한글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한자를 익혀가지고 비슷한 글씨를 찾으면 됩니다. 형순의 이름 아래 3권의 377페이지 우리가 왔던 곳에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아까 우리가 찾았던 그분이구나. 그리고 이분은 창순 옆에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순의 아버지는 형순보다 바로 윗단에 있는 규자, 제자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규제라는 분의 또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규제라는 분의 아버지는 바로 윗단에 광자, 익자. 이로써 규제는 광익의 첫 번째 아들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광익의 아버지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광익은 16세이신데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죠. 바로 득춘. 이분이 16세 광익의 아버지 15세 득춘이십니다. 자, 족보를 보니까 글씨도 별로 없고 찾는 것도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득춘의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득춘의 아버지 찾기 위해서 윗단을 보니까 역시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면 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 여기는 오른쪽에 바로 아버지가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아까 득춘이란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윗단에 있었는지 아랫단에 있었는지 세 번째 단에 있었는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전 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득춘이란 분이 15세였고 위에서 세 번째 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분을 득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위에서 두 번째 바로 서삼 이분이 득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서삼의 아버지는 네, 바로 그 바로 위에 있는 진짜 의자 이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이 진이란 분이 또 맨 위에 있는 단에 있으시네요. 자,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시겠죠? 진의 이름 밑에 있는 견상 364 우리가 2권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견상이라는 뜻은 2권, 2권의 전 페이지다. 그래서 전 페이지에 우리가 현재 있는 589페이지보다 전에 있는 364페이지로 가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이란 이름 옆에 있는 석이 이분의 아버지 이름이고요. 자, 그러면은 2권의 36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자, 갔더니 364의 맨 밑에 단을 봐야 되잖아요. 맨 밑에 단에 이름이 딱 두 개밖에 없네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에립 이분은 아니시고 바로 진의 이분이시고 이분이 있었던 589페이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진의의 아버지 찾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석이시죠. 또 석의 아버지는 석의 바로 윗단에 계시는 순남. 순남의 아버지는 또 바로 윗단에 있는 천자 호자입니다. 이분들은 다
장남이시기 때문에 한 줄로 쭉 나열되어 있어서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천호의 아버지는 바로 위에 있는 줄에 오른쪽에서 첫 번째 만나는 바로 이분 동자 용자이십니다. 이로써 여기까지 우리가 9세까지 벌써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동룡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보고 싶은데 위에 아무도 없으시죠? 오른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맨 윗단에 동룡의 아버지로 있는 분이 또 여러분 또 눈에 바로 보이셨을 거예요. 기라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동룡은 기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신데 기의 바로 밑에 있는 이 정용 이분이 첫 번째 아들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또 기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여기 2권 331 아까처럼 볼 견자에서 견 331, 뭐 견상 331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권수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기의 선조를 찾는 이 2권 331 같은 권수인데 권수를 또 같이 매겨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기의 아버지를 찾아보겠습니다. 3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기가 계시네요. 네. 그래서 기의 이름 밑에 왔던 곳 2권 361페이지 이것도 써 있고요. 기의 아버지 바로 찾겠습니다. 바로 위에 계시죠? 언자, 이자. 또 언이의 아버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장자. 그리고 장의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에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서 첫 번째 만나는 분. 바로 익자, 번자가 장의 아버지시고 익번의 자녀, 첫 번째 자녀는 여기에 경, 두 번째 자녀는 규. 아까 장, 우리의 직계조상인 장은 세 번째 아드님이시네요. 익번이 5세입니다. 그러면 익번의 위에 계신 익번의 아버지 종수까지 찾으면 벌써 우리가 4세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그러면 종수의 아버지를 위에서 찾고 싶은데 없으시니까 또 오른쪽으로 전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4세까지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족보를 찾다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찾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를 주저하지 마시고 뒤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까지 찾았던 거 기억나시고 기에서 위로 올라가서 4세 종수까지 찾았죠. 그럼 우리가 3세를 찾으면 됩니다. 3세 반남 반남이란 분을 찾았습니다. 이 반남이란 분은 바로 옆에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죠. 큰 글씨로 대자 해자 그분의 세 번째 아들 반남 이름 밑에 2권 1페이지로 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세까지 찾았으니까 이제 두 분만 더 찾으면 다 끝나네요. 그럼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1페이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우리 1대 시조는 2권의 1페이지에 계십니다. 페이지 왔고 아까 우리가 찾았던 세 번째 아드님이신 반남 여기 있으시고요. 반남의 세 번째 아들이니까 바로 위에 아버지가 안 계시겠죠? 오른쪽으로 가다가 첫 번째 만나는 대자 해자 이분이 아버지시고 대해는 바로 위에 아버지가 계시는 장남이십니다. 그래서 연한차씨 1세 시조로 차긍명까지 우리가 찾음으로써 직계조상을 다 찾았습니다.